윤성호 선생님의 국어 시간, 만전춘 별사 혹은 만전춘이라고 불리는 작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품이 이제 우리 옛노래 세편 감상하기 단원의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작품을 한번 쭉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1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위의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그러니까 얼음 위에 댄잎자리를 보아서, 그러니까 댄잎을 깐다는 소리겠죠. 대나무 잎을 깔아서 그 위에서 님과 내가 누워 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자,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정든 오늘 밤 더디 세워시라 더디 세워시라. 그러니까 님과 내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오늘 밤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천천히 지나가 주십시오. 천천히 지나가라.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경 이연입니다.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요. 그러니까 경경은 뒤척뒤척, 고침상은 외로운 침상. 그러니까 님이 지금 부재하는 것 같아요. 님이 부재해서 외로우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창을 열어 하니 도화이 바라도다. 도화가 복사꽃 혹은 복숭아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복숭아꽃이 피어있어요. 복숭아꽃은 예쁘고 아름답고 화이하게 피어가지고 이제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을 보내는 나는 님이 없이, 그러니까 홀로 외롭고 초라하게 보내고 있으니까 복숭아꽃은 시름 없이 봄바람에 비운네. 누굴 비운다는 걸까요? 시적 화자를 비운다는 얘기겠죠. 복사꽃이 시름 없이 나를 비운네. 나를 봄바람에 비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넋이라도 님을 한된 여디 경력이더니, 그러니까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 그리더니,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는 모습 그리더니, 벽이시더니 미러시니까, 벽이시더니 미러시니까. 자, 그러니까 우기시더니 누구십니까? 누가 우겼을까요? 아마 님께서 우겼겠죠. 누구한테? 나한테 우겼겠죠. 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우겼다라는 거야. 뭐라고? 우리가 지금 이별하게 되면은 잠시 뭐 우리의 육신은 떨어져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함께 하고 있을 거야. 뭐 날 믿고 기다려줘.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 요즘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너무 고리타분하고 전형적인 그 사기꾼들의 멘트죠. 자, 어쨌든간에 그런 멘트를 하면서 나를 떠나갔던 님께서는 이제 돌아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넋이라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었지만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던 님께서는 어디 가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라오라 아련비오라 열을 한 어디 두고 소해 자라온다. 그러니까 오리야 오리야 어린 비오리야 여흘이란 여울 그러니까 흐르는 개울물 어디에 두고 소해는 못에 자라오느냐. 소코 덜면 여흘도 좋하니 못이 알면 여울도 좋거니. 자, 여기에서 이 오리는 아마 님일 거예요.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님일 건데 여울이랑 어디 두고 못에 살아갔대요. 그러니까 못은 다른 여성일 거야 아마. 몰은 다른 여성이고 여울은 아마 본인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함께 하던 여울은 버려두고 다른 여자에게 갔구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못이 열면 여울도 좋거니. 그러니까 어서 나에게 돌아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님을 풍자하는 동물에 빗대서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은 그런 내용이고 5형 가겠습니다. 남산의 차례보와 옥산을 표현해요. 금수산 이불 안에 사양각시 하나 누워. 똑같은 내용 반복하네요. 남산의 차례보와 옥산을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남산이라고 하는 잠자리에 옥산이라고 하는 베개를 베고 누워서 금수산이라고 하는 산 이불을 덮어서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산 이불을 덮어서 사양각시는 이제 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양이라고 하는 건 옛날 향수예요. 향수인데 이 향수를 뿌린 여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매력적인 여인,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수산 이불 아래 사양각시 안아 누워 약든 가슴을 맞춰합사이다. 맞춰합사이다. 자, 이거는 약든 가슴을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뭐 사양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양든 가슴을 맞춥시다. 그러니까 함께 잠자리를 가집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에 대한 욕망, 상상. 하지만 님은 지금 나를 떠났으니까 님에 대한 욕망이 상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아소님은 원대 평생에 여일 줄 모릅세요. 이게 6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따로 6년으로 계산 안 하고 5년에 붙어있는 결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간에 아소님아 원대 평생에 여힐 줄 모릅세 님이시여 평생 동안 헤어지지 말고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지냅시다라고 하는 영원의 사랑에 대한 소망이 6년 혹은 또는 결사에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도록 할까요? 밑에 핵심 정리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고려 소교입니다. 선생님이 고려 소교라고 할 때 속이 세속적 욕망이 담겨 있어서 소교라고 한다 했었죠. 고려 가요의 다른 별명인데 고려 소교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격은 연가라고 했는데 사랑 노래라는 뜻이고 남녀 상렬 지사는 남녀가 서로 어울려 함께 즐기는 노래라는 의미고요. 향락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방금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좀 19금에 가까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락적이다.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님에 대한 나의 열정적인 정열적인 사랑이 담겨 있어서 열정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자, 형식은 오연으로 이루어진 분연체, 좀 전에 선생님이 오연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결사 어느 부분에 했었죠? 요 부분, 자, 요 부분 오연의 요 결사 부분이 합쳐진 오연의 구성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를 6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결사가 아니라 따로 독립된 6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5년으로 볼 수도 있고 6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의인은 들어가죠. 2연과 5연이 시조 형태에 근접하고 있어서 시조의 기원을 찾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한번 여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경경 고침상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경경, 내용을 다 봤습니다.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려 서창을 여러하니 도화의 바로다.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 하다 소춘풍 하다. 자, 여기에서 요 이연이 그 향가가 아니죠. 시조와 비슷한 형태가 되려면은 이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복 구절 삭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구절 한번 없애보도록 할게요. 여기 소추풍 하나다가 반복되고 있죠? 없애보겠습니다. 자, 소추풍 하나다 없애고, 그러면은 반복 구절 삭제 시 시조 형태 어떤 형태였죠? 3장 69 45자 내외 그리고 사음보율 이 시조의 기본 형태였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경 하나, 고침상에 하나, 어느 잠이 하나, 오리오 하나, 지금 한 행이 4음보를 갖추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한 줄, 두 줄, 세 줄, 초장, 중장, 종장과 비슷하게 3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선생님이 세어받을 때 대충 40자입니다. 45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자, 6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구, 이걸 또 한구, 여기를 또 한구, 여기를 또 한구, 여기를 한구, 여기를 한구, 이렇게 봤을 때 6구를 갖추고 있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 소춘풍 하나다라고 하는 구절을 삭제했을 때 3장 6구 45자 내외 4음보율이라고 하는 시조의 형태를 근접하고 있죠. 똑같다고 하긴 그렇지만 근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만전춘의 이연을 시조의 기원이다, 시조 형태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2연뿐만 아니라 5연도 그렇다고 했었죠. 5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연에 남수산 사리부와 옥산 표현이와 금수산 리을 안에 사양각시 하나 누워. 남수산 똑같은 내용이네요. 삭제해본다고 했었죠. 자, 동일한 구절 삭제시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남산의 자리보와 옥산을 표현 어떻습니까? 지금 한행을 4구절로 끊어 읽었죠. 4개로 끊어 읽었죠. 자, 사음보율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금수산 이불 아래 사양각시를 안아누워 약든 가슴을 맞춰
나초합 사이다. 그리고 뒷부분 나초합 사이다는 동일하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연도 시조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만전춘의 이연과 오연이 시조 형태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조의 기원으로 여겨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중에 시조의 형태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소망. 어떻습니까? 그 결사 부분이었죠?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소님과 원대평생에 여일줄 모릅세. 뭐 원하건대 평생 통한 헤어짐 모르고 영원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와있죠. 이거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과 영원한 사랑의 기원, 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작품의 주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랑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뒤에 내용상의 특징 그리고 형식상의 특징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용상의 특징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남녀 간의 애정을 진솔하고 강렬하게 표현했다. 요거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가감 없이 표현했죠. 숨김없이 아주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화려하고 감각적인 표현으로 문화성을 높였다. 좀 이따가 본문을 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에는 우리말 어휘가 많으나 255에는 한자어가 많다. 자,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1년. 자, 한자라고 할 만한 게 정밖에 없어요. 그죠? 2연 보세요. 경경, 고침상, 서창, 도화, 발하다, 도화, 소춘풍,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3년 보세요. 넋이라도님을 한된 여기 경역이더니 한자라 할 만한 거 경 정도밖에 없죠. 자, 4연 보겠습니다. 오라오라 아연 비오라 여흘란 어디두고 소외차라 온다. 소코 닮은 여흘도 교하니 한자 별로 없습니다. 5연 보세요. 남산, 옥산, 금수산, 사향, 약 이런 한자 표현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다고요? 1, 3, 4에는 우리말 어휘가 많으나 2, 5에는 한자어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이죠. 자, 이렇게 1, 3, 4연의 어휘와 2, 5연의 어휘가 이질적인 것, 어디서는 우리말이 많이 쓰고 어디서는 한자가 많이 쓰이는 것은 이러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는 당시 유행하던 여러 노래를 합성하여 하나의 노래로 만들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구절이 사실은 저 노래에서 좀 따오고 이 노래에서 좀 따오고 그리고 내가 만든 거 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다? 언어의 사용이 이질적이다,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만전춘별사 3년은 정사가 지은 정과정의 5, 6행과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려가의 민요적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구전 과정에서 중복 첨삭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가요로가 하는 것이 선생님이 나중에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에는 우리말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구전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구전되다 보면은 섞일 수도 있고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어디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거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유행하던 거 추가시켜서 두 개 섞어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메들리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민요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민요적 특성 때문에 다른 노래가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3번의 특성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전춘의 3년과 정과정의 5, 6행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전춘의 3년은 이 내용입니다. 넋이라도 님을 한된 연익경력이더니 넋이라도 님을 한된 연익경력이더니 벽이시더니 유러시니까. 그런데 정과정의 5행보 보겠습니다. 5행은 넋이라도 님을 한된 여자라 아으 벽이시더니 유러시니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 한번 딱 봐도 그냥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고려가요는 민요기 때문에 구정 과정에서 다른 노래를 가져와서 첨삭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상의 특징이었고요. 자, 형식상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의 특징인 후렴구와 여음구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후렴구와 여음구라 했었는데 이 노래에서는 후렴구도 없고 여음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 노래는 후렴구와 여음구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 뭐 후렴구와 여음구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면 그 틀린 설명이 되겠죠. 또 봅시다. 자, 만년춘 별 사이. 자, 잡음이 좀 심해서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만전춘별사의 2연과 5연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지우면 시조의 기본 형태인 3장 6구 그리고 4음부라는 시조 형식의 기본 특징이 유사하게 나타나 시조의 기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의 형식적 핵심 정리, 내용상 특징, 형식상 특징 다 봤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원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표현상의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화면에는 현대어 해설이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프린트에는 현대어 해설 다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세요.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가 얼어 죽을 망정. 자, 요 구절을 보면은 자, 얼음 위에 댄잎자리 보아 님과 나가 얼어 죽을 망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요 반복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반복은 운율을 형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운율을 형성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의미가 강조된다고 했었는데 어떤 의미가 강조되고 있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 얼음 위에 대나무 얇잖아요. 그걸로 깔고 그 위에 누워자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닥쳐서 내가 고통스럽거나 춥거나 심하면 동상이 걸거나 더 나아가서 얼어 죽더라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로 봤을 때 시적 화자는 굉장히 극한 상황. 그래서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방해하는 상황. 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방해하는 상황이 굉장히 극심하더라도 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극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이걸 이겨내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정든 오늘 밤 더디새 옷이라 더디새 옷이라 더디새 옷이라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곳에서 님과 사랑을 나눈다면은 그게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 그 밤이 천천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님과 오래오래 사랑을 나누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이 더디새 옷이라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데 어떠한 사랑에 대한 화자의 단호한 의지 괜히 쓸데없이 굵어졌네요. 화자의 단호한 의지가 강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서 극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극한 상황은 뭘 통해서 표현했죠? 차가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시적 화자의 사랑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차가움과 뜨거움이라고 하는 어떤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서 시적 화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화자의 사랑에 대한 열망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일련의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2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을 기회를 줄까요? 자, 2연 가겠습니다. 경경 고침상. 경경은 뒤척뒤척, 고침상은 외로운 침상에 어찌 잠이 오리요. 저기서 화자의 외로운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외로울까요? 뭐 뻔합니다. 이의 부재겠죠. 이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외로운 심리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창을 여러하니 도화의 바로다. 이 도화는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을 여러 하니 도화이 바라도다.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 하나다. 선생님 요거 아까 소춘풍 하나다 삭제했었죠? 지금 추가하겠습니다. 자, 소춘풍 하나다. 소춘풍 하나다. 자, 요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자, 반복구조 삭제 시에 시조와 형태가 유사하다라는 거 설명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조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거 말고 요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적 화자는 외로워요. 외로운 화자. 그런데 화자는 외롭지만 복숭아꽃,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도화라고 표현했는데 도화나 뭐 복사꽃이나 복숭아꽃이나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은 꽃이에요. 얘는 어때요? 얘는 화자는 외로운데 얘는 시름이 없는 꽃이에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네. 아무 걱정 없이 예쁘고 화려하게 피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죠. 자신의 젊음을 즐기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근데 화자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을 님과 이별하여서 외롭고 쓸쓸하고 초라하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화자와 복숭아꽃은 서로 어떤 존재? 대비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대비를 통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쓰인 표현법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걸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입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간접적,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동원한 대상입니다. 따라가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옆에 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감정이입, 선생님 여러 번 설명한 적 있죠? 감정이입도 없대요. 감정이입도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끌어들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하늘아 너도 울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새도 외로웠고 슬퍼서 우는구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한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감정이입이란 개념을 왜 따로 만들어놨느냐?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의 일부입니다. 일부분인데 단 어떤 경우 화자와 객관적 상관물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도화와 화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화와 화자의 감정, 정서의 상태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도화는 어떻습니까? 도화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간접적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온 감정이입의 대상?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감정이입 대상 아니라 했습니다. 정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감정이입의 잘못 썼네요. 다시 쓰겠습니다. 감정이입의 대상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 상관물이라 한다면 맞는 얘기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도화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3년 가도록 하죠. 넋이라도 님을 한된 연익경력이더니 넋이라도 님을 한된 연익경력이더니 벽이시더니 뉘러시이니까 뉘러시이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넋이라도 님을 한된 연익경력이더니 그러니까 넋이라도 님과 한데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화자의 정서를 얘기하는 건데 자 육체랑 함께 하지 못해도 정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님에 대한 화자의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을 통해서 의미 강조하고 있는데 뭐 운율 형성은 기본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의미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님에 대한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더 보겠습니다. 벽이시더니 이러시니까 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긴다라는 거예요. 님이 나한테 뭐라고 우겼을까요? 우리 사랑 영원할 거야. 마구 막 우겼겠죠. 그죠? 아우, 뭐 사기꾼이네요. 그죠? 자, 우리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막 우기더니 누구십니까? 그렇게 날 꼬시던 사람 누구십니까? 이렇게 뭐 나를 유혹하던 사람, 나에게 사랑을 우기더니 사람 누구십니까?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것도 뭔가 의미 강조가 있겠죠? 무슨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뻔합니다. 그죠?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반복을 통해서 의미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셨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님에 대한 원망이 강조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입니다. 오라오라 아련비오라. 여기서 오라오라 아련비오라. 여기서 올하는 올입니다. 오리는 님입니다. 여기서 올은 오리인데 여기서는 님입니다. 님. 오라오라 아련비오라. 여흘란 어디 두고 소호에 잘한다. 여기서 여흘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입니다. 소해는 누굴까요? 소는 연못을 의미하는데 여흘은 여울물, 소는 연못을 의미하는데 이건 다른 여인. 그러니까 오리야 어린 오리야. 나는 그러니까 니마 나를 어디다 두고 왜 다른 여인과 함께 지내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님이 나를 두고 떠나서 다른 여인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임의 방탕한 생활을 풍자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님에 대한 누구야? 님에 대한 화자의 미련? 집착? 좋습니다. 자, 요거는 다른 데서 나온 말은 아니고 선생님이 직접 붙인 건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죠? 자, 임의 방탕한 생활 풍자와 님에 대한 화자의 미련, 집착,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은 벌써 날 버리고 떠나서 다른 여인과 지내고 있는데, 그 여인이 소가 얼면 다시 여울로 돌아와라. 미련과 집착이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여기서 올하가 A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또 올하가 나오네요. A라 하겠습니다. R은 올하가 아니니까 B라 하겠습니다. 비오라도 올하 비슷하죠? A라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AABA 구조 얘기한 적 있죠? 네, AABA 구조 얘기한 적 있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ABA 구조 민요적 특성이라 했었죠. 자, 여기 오라오라 RM 비오라 AABA 구조에서 이 노래의 민요적 특성이 드러나는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같은 A 구절이 두 번 나오고 다른 구절 한 번 나오고 A 구절이 또 나온다는 거야.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얘기한 적 있을 것 같은데. Tell me. Tell me. Tell me. 어떻습니까? 예, 원더걸스 노래입니다. 최신가 알죠? 네. 자, 선생님한테는 최신가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아니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원더걸스의 노래에서도 어떤 민족 특성 발견할, 그렇다고 원더걸스 노래가 민요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민요적 특성을 가진 우리의 전통의 구절이 후대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민요적 특성이 드러나는 AABA 구조의 구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민요 중에서 새야, 파랑, 새야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도 드러난다? 만전춘이라고 하는 고려가에서도 드러난다 라는 것.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요 혹은 민요의 영향을 받은 노래에서 드러나는 우리 민족의 그 표현상의 전통이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까지 다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런 얘기 좀 할 걸 그랬네요. 자, 화자와 임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뭐 이런 얘기 추가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다 이해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5연입니다. 남산의 자리보와 옥산을 표현해와 금수산 이불 안에 사양각시 알아두고. 자, 요 부분 선생님이 중복되는 부분 삭제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맞추업 사이더도 삭제했었죠? 지금 추가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남산이라고 하는 건 남쪽에 있는 산이야. 남산의 자리를 본대. 그러니까 남산 같은 자리를, 이 무자리를 깐다는 소리예요. 그죠? 남쪽에 있는 산이니까 아마 따뜻하겠지. 자, 요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아마도 남산의 자리를 봤으니까 따뜻한 잠자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옥산을 베어 누워. 옥산을 베어 놓는다고요? 베어 놓으니까 옥산은 그럼 뭘까? 아마 베개겠죠, 그죠? 옥산은 베개겠죠. 옥산은 뭐 예쁜 옥베개, 옥베개 됐고, 그다음 금수산 이불 안에 이불인데 금수산 이불을 의미하는 거겠죠? 금수산 이불이라 했으니까 금수산은 아이고 굵게 말고 밑줄만 치겠습니다. 금수산 이불이니까 아마 비단 이불, 금색으로 수놓은 비단 이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금수산 이불 안에 사양각시 하나 누워. 사양각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양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그 사슴의 이게 뭐라 해야 되죠? 그 사슴한테 있는 신체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슴이 이제 이성을 유혹할 때 향을 내는 그 사슴의 신체 기관인데 그 향기가 좋고 그 안에 페로몬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클레오파트라도 썼다는 얘기가 선생님이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사양 향수를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향기가 나는 여인,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여인 혹은 매력적인 여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그냥 적당히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양각시 안아 누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하죠. 마지막에 약든 가슴을 맞추옵사이다 라고 했는데 약든에서 약은 아까 말했던 사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 친 부분 남산, 금수산 혹은 뭐 옥산 여기 보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남산을 베고 그리고 남산에 누워서 옥산을 베개처럼 베고 금수산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압사해서 죽습니다. 시체가 되겠죠. 시체도 못 찾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실제적으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된 표현이죠. 과장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법 통해서 뭘 표현한 걸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남산도 준비하고 옥산도 준비하고 금수산도 준비했어 라고 하는 화자의 임을 위한 정성을 과장법을 통해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맞추업 사이다가 반복됩니다. 그죠? 맞추업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님과 나가 함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함께 정을 나눈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참 설명하기 힘드네, 고려가요. 정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약든 가슴 맞추업 사이다 반복을 했죠. 반복을 했는데 이게 님이 지금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님이 나한테 지금 없으니까 님에 대한 상상 혹은 님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반복을 통해 강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5연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년 보도록 합시다. 6년이 아니고 그냥 5년 뒤에 나타나는 그냥 결사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을 5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이 부분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그냥 6년으로 치자. 6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소님은 원대평생. 원대평생은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원대평생 영원입니다. 영원히 여희다라고 하는 것은 여희다라는 것은 헤어진다. 뭐 이런 의미라고
라고 생각하실 거고, 아니면 뭐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건대 평생 동안 죽음도 모르고 헤어지지 않고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 부분에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 님이 지금 나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떠한 님과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면은 작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시험 및 식구풀이 각자 보도록 하고요. 핵심 정리, 내용상의 특징 다 봤고, 형식상의 특징 다 봤고, 이와 감상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궁중에서 잔치를 벌일 때 불렸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임과 이별을 하지 않고 계속 사랑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노래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분된 제1오연을 아우르면서 종결짓는 6년을 독립된 장, 그러니까 결사라고 했었죠. 6년을 따로 독립된 결사로 보기도 하는 반면, 혹은 그냥 그 결사라고 했던 6년을 하나의 독립된 연으로 보고 모두 6년으로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강년을 살펴보면 1년은 얼어 죽더라도 정을 나누는 오늘 밤이 더디 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노래한 부분으로 1년에서는 극한 상황을 통해 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부각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2연에서는 화자의 처지를 복숭아꽃에 대비하여 한탄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고, 3년에서는 역시라도 님과 함께 하고자 맹세했던, 뭐 우리 사람 함께 지금 몸은 함께 하실 수 없겠지만은 야, 우리 정신은 함께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했어요? 4연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다른 여성에게 가버렸죠. 그랬던 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있고, 4연에서는 님의 방탕한 생활을 동물에 빗대어서 풍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5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의 자리보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님에 대한 욕망, 뭐 님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봤었죠. 그래서 님과 헤어하여 연한 변치 않는 사랑을 다짐하며 한국 여인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요 같은 경우, 요 부분에서는 5년과 6년을, 그러니까 결사를 5년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결사를 5년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결사를 5년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님과 해요를 그리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다짐하는 한국 여인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좀 전에 전통적인 한국 여인의 여성상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떻다? 강연이 내용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랑의 여러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로 보았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중화해서 적읍시다. 자, 연간의 의미, 통일성, 순차성, 혹은 시상의 일관성이 낮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만전춘은 고려 가요로서 민요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여러 노래가 합성됨에 따라 통일성, 순차성, 시상의 일관성이 낮은 상태로 창작된 게 아닐까, 혹은 그런 상태로 전승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 선생님이 여러 번 했었는데 아까 앞서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고려가에는 원래 민요이고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는 계속 변화했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노래가 끼어들 수도 있고요. 끼어들다 보면은 노래의 일관성, 통일성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려가요가 어떤 노래의 노래가 각각의 연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의미의 통일성도 좀 떨어지고 시상의 일관성도 좀 떨어지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그런 거죠. 이별의 슬픔을 얘기할 것 같으면 1년부터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그죠? 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은 그냥 사랑의 아름다움 님에 대한 화자의 뜨거운 마음 이걸 일관적으로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사랑에 대해서 정열적인 사랑을 얘기하다가 그죠? 그다음에 갑자기 외로움을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님을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님의 방탕함을 풍자하다가 갑자기 또 풍자적으로 노래가 바뀌어버리죠. 풍자하다가 갑자기 자기 욕망의 상상을 통해 표현하다가 다시 또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다가 다양한 시상이 뒤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해보는 거예요. 자, 작품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작품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했던 설명 떠올리면서 작품을 감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